자,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요. 그 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사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을 이용해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뭔가를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만 봐서는 좀처럼 좀 추정하기 어려운데요. 자, 뭘 광고했는지 한번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Let's be your favorite president. Get your watch today at gettrumpwatches.com. These make a great gift. It's Trump time. It's Trump time. 시계 파는 거예요. 네. 최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이름을 딴 시계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이 이제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쇼호스트처럼 좋은 시계입니다. 네. 당신의 손목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서명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서명 시계 뒤에 보면은 네. 작년 7월에 유세를 하다가 이제 저격범에게 맞아서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외쳤던 구호, 파이트. 싸우자. 요게 이제 적혀 있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파이트. 네. 파이트. 그래서 예. 이제 그 시계 가격은 $499에서 $799, 예. 72만 원에서 한 115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대선 과정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고가의 시계를 출시해서 예. 막대한 판매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가수인 리 그린우드와 함께 그 그린우드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판매해서 이걸로 약 $130만 정도를 성경책. 얻은 걸로. 네. 그리고 트럼프 스니커즈와 향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또 이런 것도 한 $250만 네. 이런 걸 벌었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따서 만든 이 카드 있거든요. 포토카드 이제 트레이딩 카드 이런 것도 팔아서 약 $116만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아주 꼼꼼하시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민 교수님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을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내 이름 건 시계 팔고 향수 팔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인데 미국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이해충돌 법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공직에 이제 당선이 출마하시면 당신의 이제 임명이 되시면 그러면 그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이 자신의 어떤 변호사직이라든지 여타 어떤 기업에서의 그 지위 같은 거를 좀 포기를 하세요. 포기를 하시고 이제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족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공직에 나간 가족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이해충돌 법안이라는 것은 사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할 때 이게 이제 발동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예. 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익에 이용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개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네. 지도층이라든지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명분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장관이나 어떤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시잖아요. 다 자식 측근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게 아무래도 법의 회색지대에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연방 이해충돌법이라는 게 대통령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행정부 전체를 감독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법리적 해석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해서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네. 이제 그 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연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근무를 하는 분이지만 대통령은 또 선출직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리 적용에 어떤 한계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또 문화가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자, 고란 기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시계, 향수 이런 거 열심히 판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그럼 자산을 한번 볼게요. 이 당선 이후에 재산이 늘었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6억 달러, 8,2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선 이후에. 네, 그럼 어디서 돈이 늘었나를 보자면요. 예. 일단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블록체인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과 같이 만든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코인을 팔아가지고 약 8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800억이라고 하는 그 코인 수익이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거든요. 네. 1차로 받은 게 800억 정도예요. 1차가.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코인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물량이 21조 정도 됩니다. 물론 코인 가격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벌 것 같고요. 그 밖에 일단 원래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 하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약 3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익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굉장히 열심히 나섰어요. 네. 대표적으로 베트남,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의 이제 부동산 개발에 나섰거든요. 그때 이제 개발하려면 이제 라이선스, 그 허가를 받는 그 수수료가 있잖아요. 요 해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약 1,800억 정도 벌었고요. 그리고 투자 및 이자, 투자 이자 및 배당금 또 이렇게 운용사를 좀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잘 해가지고 한 160억 정도 소소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네. 뭐 트럼프 운동화 팔고 향수 팔고 네. 성경 팔고 자기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굿즈 사업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약 1,00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재산을 보자면 한 16억 달러, 2조 네. 2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8천억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께서 트럼프의 자산 관리사처럼 잘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8,200억 원 이 수익만 들어도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아니 사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 만나야 되고 관세 협상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돈을 벌었냐는 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돈 버는 방법. 자, 이름을 건 굿즈를 팔아라. 그러니까 앞서 시계처럼 내 이름을 건 네. 상품을 내놔라 이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부동산 수입으로 몇 천억 원씩 버는 거에 비해서 이 100만, 200만 달러는 아주 그냥 코 묻은 돈인데 이것도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쓸어 오시는데 예. 지금 트럼프 스토어 이제 온라인 자기 매체를 통해서 자기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 굿즈라고 통칭하고 저도 사실 한정판 굿즈에 환장하는 성격이긴 한데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가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목걸이, 시계, 티셔츠, NTF 카드, 성경책, 머그컵, 황금색 운동화, 개목걸이 진짜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네. 보시면은 다 자기 얼굴이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 서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가격이 몇 배 뻥튀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본인 이름을 건 스토어니까 온라인 스토어니까 판매 수입의 대부분은 또 중간에 거치지 않고 자기 주머니나 자기 가족들 회사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뭐 마가 모자 제일 제가 이 사람 정말 이제 천부적인 사업가다로 느낀 게 이런 걸 다 사고 나면은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장지가 28달러. 네, 그 다음에 종이 가방이 2개에 14달러.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다 물건 사고 트럼프 이름이 적힌 포장지에 포장한 다음에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세요. 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성경도 판매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판매수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죠. 네. 그 성경 잠깐 언급해 주셔서 사실 성경이 제일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팔 수 있나 싶은데 트럼프는 역시 이것도요 홍보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s our religion. I'm proud to endorse and encourage you to get this Bible.
물론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은 아니고 이 재선 이전인 3월쯤에 이제 판매한 거긴 하지만 만약에요, 민정훈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이 성경책을 판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상상이 쉽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적 분포 자체가 기독교에 치중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만약에 대선 후보라든지 대통령께서 쪽에 치우친다면 상당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텐데요.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건국된 걸 보시면 어떤 종교 자유를 찾아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유럽에서 어떤 자유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미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를 갖다가 뭔가 좀 장려하거나 뭔가 강요하는 부분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관대하게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재선 기간에 캠페인 기간에 이제 열린 거잖아요. 이것의 그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캠페인 머니를 썼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자, 거기에 백인 기독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경,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컨트리 가수의 그 어떤 노래 제목을 따서 성경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역시 숫자를 좋아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답게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면은 한정판 굿즈를 판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99달러에 판매됐던 이 황금색 운동화 있거든요. 네. 이걸 1000켤레만 한정 판매를 해서 현재 1000켤레? 네, 이게 이제 저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제 성조기가 딱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T자 모양,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징하는 T자 모양이 돼 있는. 누가 봐도 저런 운동화는 사실 신고 나가기 되게 애매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모셔놓는 그런 용도잖아요. 이런 용도의 모자, 이런 용도의 신발을 1000켤레만 이제 따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세 켤레만 살 수 있게. 그러니까는 딱 3개만? 예, 그러니까 막 리미티드 에디션. 예, 많이 사갖고 이제 풀 리셀하지 못하게.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업가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Never Surrender High Top,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7, 8월에 이제 그 프리오더를 받았는데 현재 이제 완판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서 이렇게 좋은 신발을 이렇게 하는데 안 팔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이제 디지털 카드도 판매를 하는데, 디지털. 네, 이렇게 성조기를 든 모습,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아이언맨 슈트 저런 있잖아요. 거군요. 네, 이런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걸 입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진 이제 디지털 카드도 저렇게 보시다시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도 내걸었었는데 사은품이 뭐냐면 그 바이든 전 대통령과 TV 토론회 때 입었던 정장을 조각조각 잘라서 이거를 이제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7년에 본인의 이름이 돼 있는 그 라이센스를 대략 50개 이상, 지금은 한 2배 이상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측면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잘 팔립니까, 고랑기?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운동화 예. 보시면 이게 참 어디 내놓고 신고 다니기 좀 애매한 디자인이거든요. 쳐다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팔릴 때부터 원가가, 그러니까 판매가가 399달러 53만 원짜리 이게 팔릴까 싶었는데 완판됐어요, 2시간 만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0개의 운동화에는 자필 서명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요건 약간 또 희귀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요 한정판을 굉장히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돈으로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되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도 호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거래 성사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래 성사 가격이. 누가 사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45만 달러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거래 성사는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화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매물을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성사된 것만 7,500달러니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 작가님 한정판 좋아하시니까 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하면 이거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쯤에서 그럼 한번 퀴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퀴즈 띄워주시죠.
자,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내건 광고 사진이라고 하네요. 자, 언뜻 봐서 모르겠는데 정답이 뭔가요? 역시 이제 추리소설가인 저한테 이 문제가 온 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답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요? 네. 지금 뭔 상관이에요? 향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향수를 선전하는 게 예. 어떤 의미냐면 옆에 있는 분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거든요. 질 질 바이든. 바이든 네, 여사가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매혹시킬 만한 향수다라는 식의 매력적인 네, 향수여서. 매력적인 향수다. 적들도 거부할 수 없는 향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고 저게 그 프랑스의 그 노틀담 대성당이 한번 불탔다가 재개관을 하잖아요. 네. 그때 참석을 했는데 아마 다른 쪽으로 봤는데 그거를 딱 포착한 다음에 예. 이 향수를 쓰면은 질 바이든 같은 나의 완벽한 라이벌도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향수의 이름은 파이트입니다. 역시 향수. 이제 네. 그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던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웃긴 게 웃기다고 표현하기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고 예. 질 바이든 여사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끌려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원하지도 않았고 저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광고료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끌려와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네. 자기가 필요하면은 저렇게 갖다 쓰는 뭐 그런 그런 이제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러다가 질 바이든 여사가 막 법적인 소송 거들면 어떡할 거냐? 라고 했지만 뭐 바이든 일가에서는 이제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한테 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는 게 트럼프의 성격인 것 같은데 최근에 민정원 교수님 굿즈 이 상품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3선까지 시사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마감 모자 있잖아요. 예. 그 굉장히 상징적인 마감 모자에 트럼프 2028 뭐 이러면서 3선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군부를 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2번 임기 그리고 최장 10년의 임기만 할 수 있도록 그 헌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8년에 현재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3선 도전을 갖다가 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루폴이라고 했죠. 어떤 그러한 그 공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임기를 할 수 있고 최장 10년이 됐는데 이 2번 임기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활용했던 것처럼 연임을 한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번 재직했다가 재임했다가 지금 한번 벽관에 물러났다 다시 이제 들어온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번 임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러한 공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3번을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지만 셀 수 없고 그다음에 2차례 연속으로 선출된 네. 이후에는 추가 임기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임 이 부분에 대한 허점을 찾고서 트럼프 대통령 때 네. 공간을 열어주는 건데 그것이 어떤 헌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굿즈 얘기를 해봤어요. 굿즈 얘기를 했으면 돈 버는 방법 두 번째 얘기를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름을 건 부동산을 지어라. 고란 기자, 부동산 사업은 뭐 트럼프가 원래 정치 입문하기 네네. 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그 약간 굿즈 사업이 소소하게 돈을 버는 거라면 이 부동산 사업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부터 부동산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창립은 트럼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동산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68년에 이제 트럼프가 합류를 했고요. 70년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본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을 보자면 미국 예. 내 12개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12개. 네, 그래서 플로리다에 보시면 주피터, 도럴, 웨스트 팜비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로 트럼프가 어디 가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골프장으로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뭔가 만찬 열고 골프 코스 돌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원제 클럽인 마라라고 여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지난해만 한 3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3천억. 네. 그리고 요건 이제 미국 내 사업인 거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어쨌든 외교적으로 해외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베트남 개발 사업 라이선스 수수료로 약 70억, 인도 사업 개발 사업 수수료 약 140억, 아랍에미리트 사업 라이선스 수수료 약 200억 정도 네. 지금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요 집권 1기 때 당선한 직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No new foreign deals will be made whatsoever during the duration of President Trump's presidency. Complete relinquishment of management, no foreign deals, ethics advisor approval of deals, sharply limited information rights will sever President-elect Trump's presidency from the Trump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게 1기 때라는 건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켰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 한 약속을 지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그 예. 회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선 손을 뗐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 손은 뗐다. 네,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지킨 건데 네. 문제는 해외 그 국가들이라든지 정부들도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든지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어떤 줄을 대가지고 네. 자국의 이해관계를 좀 증진하는 이런 시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유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네. 트럼프 오거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같이 사업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타르 리조트라든지 인도네시아 골프 리조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그 대표로 가서 면담하는 거고 얼마 전에 우리 그 한국에도 도널드 주니어 장남이 왔을 때 우리 유수의 기업들 총수들이 가서 네. 어떤 그 만나고 회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데 가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손을 뻗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최근에는 백악관까지 손을 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He said, sir, we'd like to donate the air conditioning. He said, sir, I'd like to donate the steel for your ballroom. 아니, 저게 무슨 얘기야? 철근을 기부받는다는 게요? 지금 트럼프가 만찬장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만찬장이요, 한 8,400평방미터 규모를 건설되고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만찬장이라고 해요. 그 만찬장을 짓는데 뭐 회사, 연방정부 기금이나 이런 걸 짓는 거 아닙니다. 다 기부를 받아서 짓습니다. 기부로? 네, 기부를 받아서 짓는데 여기 기부를 누가 했냐라고 보니까 한 130명의 이제 기업 대표들이 주로 기부를 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그리고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리고 석유 재벌 등등이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기부금을 다 모아야지 만찬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부해줘서 고맙다는 식의 만찬이요. 그런데 이 건축 비용이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 3,500억 정도예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나는 이 만찬을 1년 후나 1년 반 후에 할 것 같았다. 이 얘기 뭐냐면 이 기부금을 모이는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건데 금방 모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초과 달성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심지어 이 기부금 말고 네. 캐리어, 에어컨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는 에어컨을 기부하겠다. 그래요? 철근 만드는 회사는 철근을 기부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자기 이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재정 안 쓰고 내가 기부받아서 다 연회장 지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 약간 이런 관점일 것 같은데 역시나 여기 돈을 낸 기업들 명단에는요. 정부와 소송 중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왜 기부를 했을까요? 네. 잘 봐달라고 한 거죠. 역시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백악관까지 손을 대는 것도 지금 시끌시끌한데 이제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아까 가족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가족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부인부터 며느리, 손녀까지 이 트럼프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그 영부인 멜라니아 같은 예. 경우는 이제 4천만 달러의 자신의 이제 다큐멘터리 판권을 판매했고요. 큰 딸이죠. 이제 부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나오는 이반카 트럼프는 아버지의 대통령 시절 이제 백악관 고문을 이제 맡았고 역시 이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요. 동시에 자기 이름이 붙은 패션 브랜드를 이제 운영해서 당시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제 이해충돌 문제도 언급하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카이 트럼프가 얼마 전에 손녀딸이죠. 손녀딸, 이
이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무려 백악관을 지나다니는 영상을 찍어갖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둘째 며느리죠. 라라 트럼프가 폭스 뉴스에서 황금 시간대에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원래 PD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군요. 예,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긴 했지만 이 폭스 뉴스의 메인 시간대의 진행자면 사실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치고 경력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뭐 둘째 며느리다라는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원래 이런 제안을 받았어도 거절해야 됐지만 그냥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그냥 거리낌 없이 받아버리네요. 네. 아유, 이런 또 비판의 쓴소리까지 주시는데. 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 일가 가족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벌이의 최전선에 선 숨겨진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냐? 아니, 어린 막내 아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런 트럼프인데 영상 한번 볼까요? He's strong, he's smart, he's tough, he's vicious, he's violent. All of the ingredients you need to be an entrepreneur. 아니, 어떻게 아이한테 악랄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좀, 좀 그만큼, 그렇긴 한데. 근데 커가면서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고 해요. 지금 저 아기 때 사진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19살입니다. 만 19살이고 뉴욕대 2학년생인데 네. 지금 사진 보시면 정말 트럼프의 젊은 시절하고 닮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앵커님 대학교 2학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개팅. 놀았던 것 같은데. 이 베런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만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버지한테 무슨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본인이 사업을 해서 읽은 겁니다. 이미 트럼프 취임 전에 이제 부동산 사업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 사업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 코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조언을 한 것도 이 베런 트럼프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좋아하니까 표도 얻고 그리고 네. 이게 사업도 하려면 코인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베런이 지금 갖고 있는 순자산이 제가 아까 1억 5천만 달러 정도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갖고 있는 코인이 만약에 시장에 팔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순자산이 한 7천억 정도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면 베런은 전반적으로 사업, 부동산 개발, 예. 돈 버는 일,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사실 돈 씀씀이가 좀 아버지와 닮았는데 재밌는 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위해서 트럼프 타워 한 층을 통째로 빌렸다. 근데 이 베런 트럼프가 관여했을 거로 추정되는 그 암호화폐 사업이 지금 네. 논란이라면서요. 아, 이게 그 대표적인 이해 충돌입니다. 사실 그 코인 시장 관련돼서 트럼프가 계속 코인 관련된 친코인 발언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친코인 발언을 내놓으니까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데 그 뒷단에서는 트럼프 일가가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큰이 아직 코인이 풀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시장에 풀릴 경우 지금 코인 가치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2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규모입니다. 코인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자기 밈코인 발행한 다음에 밈코인 투자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만찬을 열었잖아요. 거기서 또 이른바 이제 땡긴 그 돈이 2천억 정도가 또 됩니다. 그래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런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 이런 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트럼프 일가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에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끝없이 어떤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고 어떤 재벌이라든지 돈을 번 것이 어떤 능력의 평가를 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트럼프 일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